하루아침에 겨울이 될 수가 있나? 그래서 조교들이랑 얘기하면서 이런 거 나온 조교한테 어떻게 이렇게 벌써 겨울이 될 수 있냐 했더니 그냥 계절상 맞댔게. 맞나? 내가 걔보다 오래 살았는데 계절 감각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절상 그 집을 생각하기에는 10월 말이니까 뭐 10월 말이면은 눈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그 친구도 문과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싶긴 한데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수능 때 진짜 춥다는 건 원래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수능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점점 추워지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10월 말에 10월 중순에 눈을 본 적은 없다는 점 10월 말이구나. 어쨌든 자 그래서 봅시다. 우리 일단 천문단 독해부터 시작할 건데요. 굉장히 쉬운 지문이죠. 전반적으로 조금 이번 주에 나온 지문들은 다 쉬워요. 왜냐면 이게 20년 수능 특강을 출제된 거고 21학년도 수능 대비였어가지고 좀 됐어요. 오래된 지문이기도 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수특이 많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쉬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오늘 나갈 지문들은 대부분 21학년도 수특, 즉 20년도에 시행된 수능을 대비하는 수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 모의고사 숙제 역시 20년도에 시행된 교육청 모의고사 4개 중에서 비문항만 발췌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숙제 미리 안내드리면요. 오늘 배운 거에 해당하는 지문 분석이랑 변형 문제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 20년도에 해당하는 교육청 모의고사 4개 그러니까 3지문씩 4개니까 12지문이에요. 알겠죠? 그냥 풀고 고치시면 돼. 많은 걸 바라진 않습니다. 분석까지 할 필요 없고요. 그냥 풀고 고치고 답의 근거 찾고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너무 많은 힘을 쏟지는 마세요. 자, 그래서 일단 가봅시다. 자, 천문학으로 들어갑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라고 나오네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첫 문장에서 잡을 만한 거 꽤 많습니다. 일단은 고대 그리스라는 말 잡을 수 있겠죠. 자, 고대 그리스라는 말이 나온 걸 보니까 적어도 이건 뭐야? 서양 중에서도 고대 서양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단어인 철학자 나온 거 보니까 아, 고대 서양 철학이 이 글의 분야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줄에서 분야 갖고 들어가야 돼서 고대 그리고 그리스라고 했으니까 서양 그리고 철학자라고 했으니까 철학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야를 대략적으로 좀 잡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들어오세요. 앞에서 하나 가져가세요.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사람 이름은 헤라클레이토스고요. 첫 줄부터 사람 이름이 언급이 되었으니까 딱 봐도 뭐야 이 사람이 핵심인 사람이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대 서양 철학 중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잘 다루는 게 중요하겠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을 건널 때 그 강에 있는 물방울이 어제 강을 건널 때 있던 물방울과 같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즉 모든 것은 변화한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강에는 두 번 들어갈 수 없대. 즉 시간은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고정된 게 없다면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게 변한다면 내가 들어갈 때마다 다 다른 강이 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러나 바로 역적 들어가서 그 물방울이 같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왜 같은 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물음표 나왔습니다. 질문 나왔고요. 늘 독서에서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그 질문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에 대한 답이 꼭 핵심으로 들어가게끔 설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이 글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어제 건넌강과 오늘 건넌강은 어떻게 묘사되느냐에서만 다르지 강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사람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자 질문인 거고요. 반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헤라클레이토스 이론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게 이 사람 주장을 한 줄로 요약하면 그런 거야.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강물은 물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 강과 연못의 차이는 뭐야 얘들아? 흐른다. 그치? 강물은 끊임없이 흐른다는 특징이 있고 연못은 고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흐르는 강물은 누구나 쉽게 그냥 바뀐다고 동의를 할 수 있어. 근데 연못이라는 고여있는 곳이 바뀐다는 것을 동의할 수 있냐가 핵심인 건데 여기서는 지금 바뀐다라고 말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흐르는 강이 바뀌는 건 당연해. 그런데 동일한 물방울로 계속 고여있는 연못 역시 뭐야? 유지되는 게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게 핵심인 거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1문단에서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의 이 사람이 주장한 철학의 핵심을 이해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철학의 주장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런 게 이 사람의 주장인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마지막으로 한 말은 연못도 마찬가지다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본인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그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이 문단으로 가볼게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주장?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인 거야.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대. 변하는 사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사물, 즉 다시 말해 사물이 나타나는 변화에 앞서 계속 존재하는 사물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대. 이건 뭐야? 예상되는 반론이에요. 사람들이 헤라클레이토스 주장에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것인가 라는 의미에서 예상되는 반론인 거죠. 하지만 라고 했으니 그 반론에 대한 반박까지 나올 겁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런 것은 아예 없대. 즉 사물이 나타나는 변화에 앞서서 계속 존재하는 사물, 그런 건 없다는 거야.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속적인 순간의 상태에 관해서만 말해야 한대.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어차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읽고 완벽하게 이해할 거라는 기대는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시가 나와요. 가령이라는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책상이라고 부르는 것의 연속적인 순간의 상태, 다른 말로 하면 뭐야? A 상태의 책상,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다시 B 상태의 책상,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C 상태, 이렇게 계속해서 책상들이 이어지는 거야. 이것들의 어느 두 책상도 결코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책상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A, B, C 이렇게 상태가 바뀌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끊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의 연속된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연속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연속적인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상태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까지가 이어지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저만 들어갑니다. 우리는 연속적인 변화의 상태 각각을 가리키기 위해, 그럼 우리가 이 문단에서 얘기했던 연속적인 상태를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 각각을 가리키기 위해서 일일이 다른 낱말을 사용해야 하는데, 즉 A 상태, B 상태, C 상태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많은 상태를 가리키는 낱말은 무한히 필요하대. 왜겠어? 시간은 무한히 필요하고 변하는 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개별적 사물을 하나하나에 다른 낱말을 사용하지 않고 유사점에 의해 분류된 사물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한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앞에서 나왔던 그 많은 상태를 가리킬 낱말이 무한히 필요한 게 이 주장의 문제점인 거야. 그래서 뭐가 나와요? 해결 방안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 해결 방안은 뭐예요? 유사점에 의해 분류된 사물들의 집단을 다 묶어서 가리키는 말이 필요한 거야. 자, 예를 들면요, 어제의 한강, 오늘의 한강을 다 일일이 가리키는 말 대신에 이 말들의 공통적인 한강 하나가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여우 한 마리, 또 여우 B, 여우 C 이거를 다 가리키는 대신에 그들 공통점인 여우 하나로 묶어가지고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각각의 낱말을 사용해야만 했던 상황인데 그러는 해결책으로 뭐 집단을 가리키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문제를 조금은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물론 또 예외가 나올 거야. 사람의 경우에는 개인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를 사용한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묶어서 하나의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그렇지만 또 각각 한 명 한 명의 고유한 이름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그냥 한 마리 한 마리가 아니고 각자의 이름을 다 고유 명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자, 하지만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하나하나가 다르다는 데 주목하지 않고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할 경우 동일시의 오류라고 부르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말할 거래. 자, 동일시의 오류가 뭐예요? 방금 나왔던 그 해결책에 대한 또 다른 문제인 거야. 우리가 집단을 가리키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개개인 하나하나를 자꾸 잊게 되면서 헤라클레이토스가 주장했던 그런 개별성에 대한 걸 잊고 동일시의 오류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동일시의 오류에 대한 설명은 아직 안 나왔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읽어야 되는 거야. 애초에 설명이 안 나왔으니까. 자, 그다음 갑시다. 몇몇의 미국 사람을 만났대. 예시죠. 누가 봐도 예시야. 그래서 동일시의 오류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먼저 하기보다는 예시를 보여주면서 이해를 먼저 시키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지문은. 내 맘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즉 개별성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또 미국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미국 사람도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바로 이런 동일시의 오류래. 즉 한 명, 한 개별에 대한 경험 때문에 전체 집단을 사상화해서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동일시의 오류라는 거죠. 여우는 어디 나왔어? 바로 윗문단에 나왔던 내용이야. 그리고 미국 사람은 여기 나왔던 내용 모두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사물이라는 거. 즉 인간뿐만 아니라 여우 같은 동물도 다 뭐예요? 개별적 사물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야. 만일 가정입니다. 만일 각각의 개별적 사물에 다른 낱말을 사용하거나 개별적 사물의 특성에 주목한다면 모든 개별적 사물을 하나의 관념 꾸러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야. 관념 꾸러미는 유사성으로 묶인 집단을 가리키는 말, 사람, 여우 이런 걸 가리키는 거야. 한 마리 한 마리가 아니고 몰아넣지 않을 것이며 모든 개별적 사물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거래. 즉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하나 다른 말을 쓰다 보면은 다 똑같은 특성으로 묶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하나의 그런 공통성으로 유사성으로 분류된 하나의 집단적인 낱말을 쓰는 게 문제라는 거죠.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상태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의 언어가 간과하고 있대. 그리고 우리가 동일시의 오류를 범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려고 했대. 그럼 헤라클레이토스는 뭘 지적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지적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1문단에서 지금 헤라클레이토스의 개념을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뭘 얘기해? 집단과 개별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근데 이건 다 뭘 위한 거야? 헤라클레이토스가 언어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베이스인 거야. 그죠? 자,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와야 돼? 헤라클레이토스의 언어에 대한 비판이 살짝은 언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 지금 위에 문단이 그렇게 마무리가 됐으니까. 우리 언어는 동일시의 오류를 범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야. 자, 헤라클레이토스가 보기에 언어는 세계를 다루는 불완전한 방식이래. 그냥 대놓고 가는 거죠. 언어는 불완전하대. 그죠?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세계를 다루려고 할 때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불완전한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바로 뭐가 나와? 하지만 이런 말이 나와. 즉 언어의 한계를 지적함과 동시에 또 언어의 장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대. 우리 보통 이런 관용어구로 언제 쓰니? 동전에는 양면이 있다.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다. 보통 상반되는 면을 이해할 때 쓰잖아. 보통 장점과 단점, 의의와
의와 한계를 다룰 때 이런 말을 많이 써.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우리가 언어는 불완전하다라고 이미 나쁜 말을 했잖아. 그렇지? 단점을 얘기했잖아.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동전엔 양면이 있다고 했으니 장점을 얘기해줘야 돼.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자, 세상도 그러하게 동전처럼 세상도 뭐야? 다 양면이 있대. 우리는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이 필요하긴 하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는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의 한계를 다뤘다고 이제 또 뭐 할 거야?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들의 의의를 얘기할 거야. 그것은 꼭 언어의 경제성 때문만은 아니래.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하는 거지. 언어의 경제성도 하나의 요인이 되긴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다는 거야. 이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두 사물은 없을 거래. 그것들은 몇몇 특성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가리키는데 일반적 낱말이 필요하게 된대요. 그렇대. 만일 가정에서 고유명사만 있었다면, 즉 각각 한 명 한 명을 가리키는 말만 있었다면 서울 사람과 미국 사람을 아우르는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예 없었을 거래요. 심지어 서울 사람이란 말도 일종의 지금 고유명사는 아니죠. 사람이란 말 때문에. 그들 모두 사람이고요. 사람이라는 일반적 용어는 그들이 공통으로 가진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준대. 이게 바로 뭐예요?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의 의의인 거야. 물론 언어의 경제성도 맞긴 하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공동체로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글은 좀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개요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이 글을 처음 봤을 때 1문단에서 언급했던 거는 일단 이 글이 고대, 서양, 철학 이라는 분야 내에서 전개될 거다라는 걸 강조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고대, 서양 이런 식으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명확하게 언급이 되면은 앞으로 이런 배경들이 한 번 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이렇게 한 번씩만 나와. 단순히 그냥 이거는 이 글의 배경을 알려주는 말인 거야. 그런데 이게 두 번 이상 나오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뭐예요? 다른 시간대, 다른 공간대를 한 번 더 언급하는 거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공간의 변화에 따른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철학 사상이 어떻게 전개되냐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비용이 두 번 이상 나오면은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문단에서 우리는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일단은 이 글 전체의 핵심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이해를 했어. 이 사람의 주장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일단은 뭐야? 세상에 똑같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모든 것들은 다 끊임없이 변한다는 게 이 사람 주장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거는 없어요. 동일하게 유지되는 건 없고요. 모든 것들은 다 변화한다라는 게 이 사람 주장의 핵심. 이게 1문단 내용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강과 연못의 예시까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단은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냐라는 식의 예상되는 반박을 언급하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주장이라고 쳐갈게. 그렇죠? 뭐 근거가 있겠지. 근거는 뭐예요? 강의 비유, 연못의 비유 이런 게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 주장에 대한 뭐가 나와? 예상되는 반박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반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 제 반박이 나와야 논증을 구성할 수 있게 돼. 즉 본인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제시했던 예상 반박은 뭐예요? 분명 변화에 앞서서 존재하는 사물이 있어야 한다. 즉 변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물이 있어야 한다는 게 예상 반박이었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변화를 위해 존재하는 사물, 그렇죠? 있었는데 얘가 뭐라 그래? 그딴 건 없다라고 얘기해. 변화를 위해 존재하는 사물 그런 건 아예 없고 내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뭘 들어? 색상에 대한 예시를 드는 거야. 그치?
이런 건 없고요. 책상이라는 또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책상이라는 예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든 거죠. 자,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해? 책상이라는 예시를 통해서 연속성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반박은 연속성이라는 말로 대반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산문단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속성이라는 걸 보았을 때 이에 따른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분명 자명한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연속성을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 어떤 문제가 생겨? 개별적인 낱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나하나의 개별적 낱말인 거야.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개별적 낱말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통점, 유사성으로 묶은 집단적인 낱말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야? 여우 한 마리, 여우 두 번째 이런 느낌이 아니고 여우라는 공통점이 필요한 거고요. 이 집단적 낱말은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 혹은 유사성으로 이어진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한강, 여우라는 예시가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으로 갑니다. 물론 사람은 다 고유명사를 사용한다는 말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해결책에 대해서 누가 반박을 해? 헤라클레이토스가 반박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낱말을 집단적으로 묶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예요? 동일시에 오르라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해결책에 대한 어떤 거 헤라클레이토스의 또 다른 반박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그쵸? 무슨 반박이에요? 이 낱말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는 분명 동일시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반박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는 분명 한 명 한 명에 대한 특성을 집단으로 묶어버리는 동일시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옵니다. 관념꾸러미라는 말이 나와. 관념꾸러미는 뭘 가리키는 말이야? 이걸 가리키는 말이야. 알겠죠? 관념꾸러미 이거야. 그래서 관념꾸러미, 즉 언어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 다음 자기 의견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동일시의 오류의 핵심은 언어에 대한 비판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지성으로 언어를 다 까기만 하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떤 얘기인데?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언어에도 이런 동일시의 오류라는 한계가 있지만 그에 비해서 뭐도 있다? 당연히 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언어에 의와 한계를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에 이거는 의예요. 그러면은 한계, 미안, 반대예요. 한계죠. 한계예요. 그러면은 의는 뭐예요? 마지막 줄에 나오죠. 경제적인 측면도 당연히 있고요. 또 뭐도 있어요? 우리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는 의를 언급하고요. 앞에서는 한계를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의는 물론 경제적인 것도 오케이. 그리고 또 뭐도 있다? 계속 공통점을 인식하게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적인 관점을 가지게 한다. 라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글을 전반적으로 좀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별로 어려운 질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좀 크긴 하겠죠. 우리가 저번 시험에서는 좀 어려운 지문들은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그랬던 지문들은 사실 잘 안 나왔잖아. 근데 이런 인문예술 지문은 아무래도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리가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시고요. 어려운 점 별로 없죠? 자, 우리 이제 그 다음으로 갈 겁니다. 사회문화 지문으로 갑시다. 자, 몇 페이지
여기가 페이지가 없네. 20페이지야.